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이 넘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저도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지금은 그냥 애 엄마입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인사드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름 시댁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고 자부했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정말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지치고 질리게 하는데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 남편이 조그맣게 가게를 했는데 창업하는데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친정에서 24평 오래된 아파트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 인성과 생활력만 보고 결혼 찬성해 주셨고요. 시댁, 친정 다 같은 지역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건지 결혼 후부터 집을 엄청 들락거리며 냉장고부터 일일이 다 참견하시며 본인 아들 밥은 잘 먹어야 한다고 하루 걸러 온갖 반찬과 국 종류를 다 싸가지고 오면서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밥을 따로 안 해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반찬뿐만 아니라 야채며 생물이며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와서는 아들 음식 해 먹었냐? 를 끊임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지쳐서 저 일한다고 요리할 겨를이 없고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되니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가지고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매번 가져오시고 포기를 모르십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감기에 안 걸리고 임신도 잘 된다면서 거절에 거절을 거듭해도 결국에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는 재료들이 그대로 있으면 퇴근한 저를 붙잡고 요리를 알려주신다며 피곤한 그 밤에 재료 손질을 같이 하게 하고 가지를 않으십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야기만 듣고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자꾸만 간섭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집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만 되면 어디냐고 전화부터 오시는데 운동하네, 학원 다니네, 야근하네 등등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걸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네 마누라 단속 좀 잘해라. 퇴근하면 바로바로 집에 올 것이지 자꾸 밖으로 놔두는 것 같은데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한마디 했다는군요.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되었고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나는 돈벌이가 들락날락해서 와이프의 고정 수입으로 거의 생활을 꾸려가는 편인데 괜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원래 회사 생활하면 바로 퇴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반찬이나 재료 너무 많이 가지고 오지 마세요. 와이프 일한다고 살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처리하기 힘들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면이 안 서요.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렇게 그 싸움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생활 1년 만에 남편 가게가 망했습니다. 친정에서 해주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고 저희 부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머지 빚을 해주시는 대가로 더 이상 뭔가를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돈이 모일 때까지 친정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면목이 없었을 테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댁은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었으니 별소리는 안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니 시어머니 발걸음이 뚝 끊겨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1년 동안 소식이 없던 임신도 금방 되고 남편은 친정 아버지 지인 소개로 좀 이름 있는 대기업에 3교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허구한 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입덧 때문에 토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 땡기는 게 없다고 해도 그 다음날이면 똑같은 소리로 전화질. 고작 5, 6, 7주밖에 안 됐는데 태교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엄마가 마음가짐 올바르게 해야 신부가 고운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착한 애가 태어나는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해. 아들이 태어나야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 하시는데 그놈의 아들 얘기는 어찌나 하는지 친정 어머니까지도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뼛속까지 질려버린 터라 입덧이나 잠이 쏟아진다는 핑계로 점점 전화를 꺼놓거나 안 받기 시작했고요. 본인 아들이 대릴 사위를 하고 있으니 집에 무턱대고 찾아올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망하게 돼서 그 당시에는 참 절망스럽더니 그때는 친정 들어가 살게 된 게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15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 분명 임신 중기에 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과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눈이고 코고 입이고 모든 이목구비가 제 아빠를 닮아 이렇게 잘생겼는데 요게 딸랑이만 달고 나왔으면 오죽 좋았을까? 제 엄마가 저 모양인데 아들이나 나오겠어 하더군요. 마지막 말은 혼잣말로 중얼거리신 것 같은데 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이 다 듣고 있어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사상 때문에 왜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 못 낳아드릴 거고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도 없으니 저 닮아 이 모양인 제 딸이랑 내 얼굴 앞으로 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더 많은 말을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동안 쌓였던 거 얘기하며 소리 질러 버렸고요. 어머님은 싸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못 배워먹게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대냐며 서로 악을 쓰다가 저는 그날로 시댁은 없는 셈 치며 아이만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대출을 받아서 15평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시간이 지나자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아이도 보고 싶고 집도 어떻게 해놓고 살고 싶은지 궁금하다고 남편을 통해서 슬그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절대 싫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 놓은 상태이기는 하나 그래도 본인 엄마라 그런지 서운해하는 기색이 살짝 비칩니다. 여기서 시어머니를 다시 받아주기 시작하면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다시 헬게이트로 들어가는 거겠죠. 천류는 끊을 수 없다는데 이대로 영영 딸아이를 안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되네요. 후기. 고민했던 시간이 무색하게 많은 댓글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천류는 끊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잘못하다가는 원 상태보다 더한 헬게이트로 들어간다는 것을 댓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켰네요. 분가를 한 건 아무래도 저보다는 남편이 불편해서 한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대출도 있고 우리 주제에 맞지 않게 분가한 건 자기를 생각해서 결정한 일인데 그렇게 나와 우리 아이에게 상처 준 시어머니와 다시 연을 이어나간다면 차라리 친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친정에서 뒷수습을 다 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나 예전에 받았던 취급 다시 한번 받는다면 이 결혼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하고 강하게 말했더니 남편도 포기하는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고집 세시던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이내 포기하셨는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앞으로는 다시는 보지 말자고 강하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그동안 참 제가 답답했다는 걸 많이 느꼈네요. 사람은 정말 희한한 게 호의를 베풀면 그게 호구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네요. 다시는 마음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다신 엮이지 않을게요.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칼자루 손에 쥔 건 님이고요. 쩔쩔 매는 건 님 남편이나 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에요. 칼자루 손에 꽉 잡고 계시고 절대로 넘겨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이랑 왕래하지 마세요. 남편이 섭섭해한다면 순이 부모님이 더 섭섭해한다고 하세요. 아파트 사주고 뭐 해주고 시집을 보냈더니 시댁에서 그렇게 당하는 걸 알면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시엄마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오셔서 당신이나 실컷 보고 가고 난 친정 가서 모든 걸 말할 거라고 하시고 실천에 옮기세요. 댓글이. 짧고 굵게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남편분 하나였죠. 이제 손주까지 생겼죠. 간섭의 효과는 2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2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이 모유 수유하냐 언제 먹였냐 젖병은 삶았냐 방은 청소했냐 기저귀는 뭘로 쓰니 방 너무 차갑지 않게 해라 너무 건조한 거 아니냐 방은 자주 쓸고 닦아야 한다. 씻겼냐? 손톱은 손질해줬냐? 똥은 이쁘게 누더냐? 잠은 잘 자냐? 애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니? 왜 이렇게 급하게 먹니? 배고팠나 보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사연. 세입자 엄마가 연락와서 애 밥을 안 챙겨줬다고 뭐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4층짜리 신축 원룸을 가지고 계세요. 4층엔 부모님 2분만 거주하시고 1, 2, 3층에 2집씩 세입자 총 6명입니다.
몇 달 전에 3층에 저랑 동갑인 남자 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계약할 때부터 그 학생 부모님이 과한 요구를 하셔서 사실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처 신축 원룸보다 월세 10만원 정도 저렴한 곳이라 솔직히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많았거든요. 근데 급하게 방을 구하고 있기에 마음 약한 부모님이 관리비 5만원도 빼주고 월세도 만원을 빼서 금전적으로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반찬도 가끔가다 조금씩 챙겨주고 오빠가 가수원이나 이어받아 하고 있어서 귤하나 딸기도 세입자들한테 많이 줬죠. 자취하면 많이 못 챙겨 먹는 거 아니까 부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다들 고맙다 감사하다 하며 봤는데 그 학생만 아무 말 없이 쓱 받아갑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는 거죠. 저번엔 부모님 집에 저랑 오빠네가 온다고 해서 부모님이 넉넉히 삼계탕을 끓이셨는데 제가 못 가는 바람에 한 마리가 남아서 마침 부모님한테 빌린 공구를 돌려주러 온 그 남학생한테 한 마리 챙겨주셨나봐요. 근데 음식 받아간 그릇을 씻지도 않고 쓱 주고 갔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그 학생분 어머니한테 어이없는 메시지를 받았네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어리셔서 아직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이해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건지 의견을 여쭤볼게요. 카톡 메시지. 날이 많이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월세 입금이 안 되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입금하시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내일 넣을게요.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혹시 저녁 챙겨주셨나요? 아드님 저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후 6시 12분. 저희가 식사를 챙기진 않죠. 식사 있는지 한번 물어봐 드릴까요?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저번에 삼계탕 해주셨다고 맛있었다고 하대요. 날씨가 추워서 으슬으슬하대요. 애가 감기가 잘 들어서요. 혹시 삼계탕 해주셨나 해서요. 부탁 좀 드릴까 하고요. 감기 들었을 때 그거 먹이면 빨리 낫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먹으려고 했다가 인사하고 가길래 그냥 한 마리 덜어준 거라서요. 원래 식사를 챙겨주진 않아요. 반찬은 가끔가다 챙겨주고 있지만 부모님이 좋은 마음에서 학생분들 챙겨주시는 거지 하숙생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애가 아파가지고 부탁드린 건데 참 너무하네요.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그리 어려운 부탁이었는지. 가까웠으면 제가 해줬습니다. 멀리 있어서 저도 속 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잘 챙겨준다고 한 건 집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들여다보고 살면서 필요한 건 없는지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빠르게 수리해준다는 의미죠. CCTV도 세로 층마다 추가로 달아드리고 또 301호 학생만 관리비 안 받고 빼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황스러워요. 자식분들 식사 챙겨주시길 원하셨으면 하숙집을 찾으셨어야죠. 여긴 그냥 원룸입니다. 멀리 있으셔서 아픈 아드님 걱정되시는 건 알지만 아픈 게 저희 탓도 아니고 그걸 저희 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25만원 받아서 용돈벌이 하는 부모님이 원룸 학생들 식사까지 챙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 해지하셔도 됩니다. 아드님과 연락이 안 되는 거면 제가 지금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자식 둔 엄마 맘이 안 그래요. 아프다고 하니 속은 타고 연락은 되네요. 그리 어려운 부탁이었나요? 사람 민망하게 뭐라고 하시네요. 그만하죠. 서로 얼굴 붉히지 말아요. 그만합시다. 이 황당한 말들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만뒀는데 기분은 참 별로였네요. 자식이 아프면 당연히 속상하죠. 근데 그걸 원룸 주인한테 삼계탕을 끓여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아주 그냥 밤새 간호를 해달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꾹 차올랐는데 부모님 뻘이라 참았습니다. 참고로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데 차 타면 편도 1시간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직접 올라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월세 받는 날은 9일입니다. 항상 일주일씩 늦으세요. 후기: 위 사건 세입자분의 재계약 관련으로 연락하다가 글 쓴 게 생각나서 다시 들어왔네요. 지난번 상식 밖의 사건도 있었고 아무래도 금액을 깎아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동일한 가격으로 맞추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직도 삼계탕 때문에 꽁에 있냐고 하시길래 더 말하면 피곤해질까봐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 다른 방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하고 말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다른 곳 가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1원도 못 올려준다며 이사를 가셨습니다.
차라리 속이 편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서 그 어머니란 분이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줄 테니 다시 계약하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근처에 아무리 찾아도 이만한 조건은 찾기 힘들었겠죠. 게다가 10만원씩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으니, 근데 이미 계약은 완료되었고 다른 분이 오시기로 해서 못 받아준다고는 했지만 설사 다른 분이 계약을 안 했더라도 절대 안 받았을 거예요. 정말 막무가내인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을 한 번씩 보는데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도 끝까지 좋은 댓글 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이만 글을 마칠게요. 댓글 내보내세요. 저런 종자 계속 세입자로 있어봐야 좋을 일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비 깎아줘, 과일을 챙겨줘, 음식도 나눠줘. 근데 월세 하나를 제 날짜에 안 내는 종자잖아요. 내보내세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별 그런 것들이 다 있네. 댓글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될 것이고 삼계탕이 먹고 싶으면 식당에서 배달시키면 되는 거죠. 세입자 엄마라는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저게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거의 통보식인데 정말 저리 개념 없이 추하게 나이 먹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